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았다 내가 술래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책은 비경계인을 위한 책이에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변인, 가족이나 자녀나 애인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비경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비경계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은이는 폴 T 메이슨이랑 랜디 크리커, 이제 심리상담사랑 저술가랑 같이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글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감정 변화가 극심해서 당신은 24시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가? 격렬한 분노의 표출과 지극히 다정한 행동을 번갈아 보이는가? 당신의 말이나 행동을 의도와 다르게 왜곡하여 공격해 오는가? 자신이 관심에 초점이 되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가? 바라는 바가 변화무쌍해서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경계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곁에서 당신은 삶의 딜레마와 정서적 전투의 연속일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원인은 아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성격장애 주변에 있는 그 비경계인들은 이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경계인이 상담을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차는 1부는 우선은 경계선 성격장애 행동의 이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 3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비경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찝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2, 3부의 내용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되게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례가 되게 많아요. 경계인들의 경험과 그 비경계인들의 경험 사례를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쉽고 딱 와닿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내가 느낀 느낌이랑 똑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경계인일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되게 공감도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공부할 때 사례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먼저 보고 사례를 보기보다는 사례를 먼저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개념을 맞춰서 이해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느껴질 때 일단 책에서 초반에 말하는 것은 당신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 과정을 좀 많이 해보신 그 상담사나 전문가에게 의논을 하면서 방향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인이 스스로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원인을 알고 싶고 해결해 가고 싶어 라는 것들이 조금 보인다. 그럴 때는 이제 경계인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핵심 키워드들 중에 일단 첫 번째는 통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인들은 되게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자아가 혼란스럽고 충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경계인들의 내면에는 자신이 굉장히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수치심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100%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경계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뭔가 통제당하고 있다거나 조종당하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들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 통제와 연결돼서 교묘한 조종,
혹은 자포자기라는 이제 글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살 협박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도 싫다 저렇게 해도 싫다 어떻게 할 수 없게 사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계속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을 뭔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조종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계인들이 실제로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떠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날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도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나는 끝이다. 이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난 완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그냥 딱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행동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처하거나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이며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은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거 많이 이제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죽겠다, 이 관계를 내가 끊겠다. 상담 장면에서는 조금 더 상담사랑 가까워지고 싶고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은데 상담사가 그런 것을 이제 딱 경계를 지켜서 거절하거나 하면 너 그럼 상담 안 할래요? 선생님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경계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기능이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잘 활동을 하다가 되게 가까운 존재나 친밀감이 많이 형성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심리적인 구조를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안으로 터뜨리는 것과 또 하나는 밖으로 터뜨리는 것인데요. 안으로 터뜨리는 방법은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밖으로 터뜨리는 것은 굉장히 분노를 폭발한다든지 화낸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계인 중 어떤 분들은 안으로 터뜨리고 어떤 분들은 주로 밖으로 터뜨리고 또 어떤 분들은 두 가지의 양상이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로 쓰는 방어기제가 무엇인가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하나는 투사입니다. 제목이 잡았다 내가 술래야 네가 술래야 이 제목이 이 투사에서 나온 건데요. 책에서 말하는 거는 경계인들은 항상 자기가 술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은 항상 공허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술래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건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잡아서 너가 술래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사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의 것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타인한테 주는 거야. 저 사람은 돈만 밝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남한테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내적 세계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통합이 안 되고 되게 나쁜 나의 모습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미워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내가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미워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너가 나빠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투사적 동일시가 있어요. 뭐냐면 투사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 근데 투사적 동일시는 뭐냐면 그걸 상대방이 그걸 또 받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계인이 비경계인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날 버릴 거잖아. 너가 날 떠날 거잖아. 넌 너무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널 너무 좋아하고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아니, 너는 결국 나를 버릴 거야. 넌 날 버리게 돼 있어. 너 그때 그 눈빛은 나를 버릴 거라는 눈빛이었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은 상대방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잘 관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관계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경계인은 겉바 역시 나를 버렸잖아. 이게 이제 투사적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경계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구조 중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버려짐에 대한 공포고요. 하나는 삼켜짐에 대한 공포예요. 버려짐에 대한 공포는 이 사람이 조금 오늘 좀 딱딱해 보여, 차가워 보여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날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그냥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평소보단 덜 다정했어.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저 눈빛, 말투가 조금 달라졌어. 날 버릴 것 같아. 이 공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매달리고 되게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걸 느끼냐면 삼켜질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다 통제할 것 같고 내 모든 걸 다 가져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밀어냅니다. 또 미뤄져 있으면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그 두 가지 심리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감정이 더 강렬해져요, 경계인에게.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면 막 관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 거고 그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내가 뭔가 문제가 진짜 있는 건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랑을 시험하다라는 건데요.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날 좋아한다면 이것도 감수해야지 라는 게 있어요. 끝없이 들어가는 그 공허함의 그 거기를 아무리 근데 이제 퍼줘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경계인이 느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해주고 더 해주고 더 해줬는데도 끝이 나지 않고 상대방은 계속 화를 내고 더 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일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경계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고 또는 비경계인이 심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문제, 공허함, 수치심 이런 것들 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부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비경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